안녕하십니까. 1번학 제17장 평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나가고 15장 나가고 16장 나갔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용액에 대해서 배웠고 15장에서는 유기화학 배웠고 17장, 16장에서는 이제 반응 속도론 배웠잖아요. 17장이 16장의 연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와 평형 상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앞에서 조금 다루다 말았는데 평형 상수를 배우고 평형 상수를 갖고 나서 우리가 용액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이제 기체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형 상태 말고 평형 상태를 갖고 얘가 반응이 더 갈 건가 덜 갈 건가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측하는 척도로서 반응 지수라는 Q를 내서 배웁니다. 그리고 평형 문제를 펴는 방법이고, 오늘이 아니죠. 이제 1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에 있는 르 샤트리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아마 르 샤트리의 법칙을 이제 기존에 학습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수업은 17장을 아마 2시간이나 3시간에서 나눠서 걸쳐서 할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형 상태와 평형 상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평형이라고 하면은 반응의 진척도 무한의 시간 후에 나타나는 또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없는 경우의 생성물의 농도에 관하여 다룬다라고 돼 있고,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반응 속도에서 초반에 이제 반응물을 넣고 이제 반응을 시키면 생성물이 나가잖아요. 앞에서 이제 16장에서는 반응물이 초반에 이제 시간 t가 0일 때 반응물의 농도가 있고 생성물이 없었을 때 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 시간이 무한대로 지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반응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안 가는 상태가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화학적에서 봐서는 이제 가역적 반응이 되겠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이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본 게 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V가 똑같다는 얘기죠. 속도 V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평형 반응 속도 상수가 똑같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걔는 분자 수준에서 계속해서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적이라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고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온다는 얘기죠. 그 두 방향의 변화가 균형을 이루므로 우리는 알짜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속도 V는 K는 A의 M승, B의 N승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단일물로 A라고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1 분자성이죠. 분자도가 1인 거죠. 그래서 K의 정반응 속도의 반응물의 농도 M승과 K의 역반응 속도의 생성물의 N승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평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K를 왼쪽으로 보내고 K의 역반을 왼쪽으로 보내고 반응물을 오른쪽으로 보냈다고 하면은 정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역반응의 속도 상수의 비율은 반응물의 M승의 생성물의 N승이랑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퉁쳐갖고 대문자 K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평형상태로 보고 평형상수로 보고 평형상수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평형상수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크다. 그러면 어떤 말이 돼요? 역반응의 속도 상수보다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반응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평형상수가 작다,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역반응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농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n과 m이 똑같다고 한다고 다르겠지만 똑같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은 생성물이 더 많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죠. 평형상수가 1보다 컸다는 얘기는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m과 n은 우리 근형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개수는 우리가 속도 상수 구할 때에 반응 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얘가 단일 단계라고 하면은 반응식의 개수와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평형이므로 속도론에서 식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요 수식의 K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것이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갔는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생성물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생성물이 많이 생성이 되고 반응물이 조금 있어요. 거의 다 갔어요. 다 간 상태에서 속도가 같다는 얘기지 양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었고 이런 반응이 있다고 볼게요. N2O4가 분해가 돼서 두 개의 NO2 가스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반응을 시작을 했을 때 반응 속도로는 관점에서 보면은 초반에 얘가 생성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초반에 얘가 반응을 하는 속도를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갔어요. 가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왔다고 할게요. 그 상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왔다 갔다 하는 동적 평형 상태지 얘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속도는 요 가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평형 상수는 그 상태의 속도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우리가 봤더니 이건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실험적인 결과인데 처음에 왼쪽에 보면은 탑 녹색이죠. 녹색의 농도를 볼게요. 농도를 보고 가운데 선을 보고 그 회색 부분을 볼게요. 그건 1번과 2번과 3번의 차이는 뭐냐면 초반에 넣어준 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같이 넣었는데 반응물이 조금 있는 경우고 생성물이 많은 경우였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응물이 많고 생성물이 작은 상태에서 시작된 거고, 얘도 비슷하긴 한데 그 차이가 작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정 시간 이후에 지나서 보니까 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곡선이 있는 거예요. 일자로 평행하죠. 이게 평행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농도가 오른쪽 이게 첫 번째가 생성물이고 두 번째가 반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속도를 쟀는데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단순히 비교, 요 지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교를 했더니 다 달라요. 그런데 얘를 지수를 놓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 똑같죠?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얘기는 평행에 도달하고 나서의 속도는 속도상수 K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본 게 우리가 속도상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 크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해당 온도에서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생성물로 진행될지의 척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형상수 K가 아주 크다 그러면은 반응물이 거의 없고 생성물 쪽으로 거의 다 간 경우예요. 완결이 되는 경우죠. 그런데 평형상수 얘가 작아요. 작으면은 아주 소량의 생성물만 생성이 되고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평형상수 K라는 게 반응이 다 종결되고 나서의 그 동적 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같냐라고 하면은 같다 안 같다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아주 크다. 그러면 반응물이 거의 안 간 거, 반응물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거고, 평형상수가 아주 작다라고 하면은 반응물이 많이 안 간 거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앞에서 보는 그 속도상수 여기죠. 역반응의 속도상수 K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 K니까 크다는 얘기는 정반응의 속도상수 K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가 많이 갔다는 얘기는 빨리 갔고 많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갔냐 적게 갔냐를 따지는 건데, 이거를 반대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얘가 작아요. 그 K 값이 작아요. 그럼 반응물이 많이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값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위에 우선 그림을 볼게요. 위에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노란색이 회색이 되고, 여기는 무슨 색이라니? 약간 검은색이 녹색으로 가는 건데, 평형상수가 우선 작았다고 하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많이 안 간 거죠. 많이 안 간 거니까 이 그래프 중에 빨간 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가고 왼쪽으로 많이 가고 밑에 있는 역반응의 속도 상수가 크다는 얘기죠. 많이 안 가는 거죠. 반대로 큰 K는 많이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크니까 반응이 많이 진척이 된 거죠. 반응이 거의 다 완결된 거죠. 그리고 중간은 이제 비슷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반응지수 Q인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속도상수와 평형상수와 반응지수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응지수는 뭐냐? 주어진 반응의 특정 농도비예요. 그러니까 속도상수 K는 초반에 얼만큼 빨리 가느냐에 대한 상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라고 했죠. 반응물에 봐서는 그때 생성물이 거의 생성되지 않았을 때 가는 속도의 K이고, K는 아레니우스식에서 A의 2의 마이너스 RT분의 2라고 얘기를 했었고, K는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라고 했고, Q는 그건 뭐냐? 반응이 완결되기 전까지의 특정 시간에 주어진 농도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의 평형상수 K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B를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Q와 A를 비교를 해갖고 Q와 A가 똑같다고 하면은 평형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런데 밑에 거 먼저 설명할까요? 여기 두 번째 거라고 해요. 만약에 Q와 K를 비교를 했는데 K가 커요. 라지 K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상수가 커요. 그러면 더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즉 특정 농도비의 반응 지수와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K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가 더 커요.
그리고 얘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정반응 쪽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똑같다고 하면은 평형에 도달을 한 거죠. 여기서 역반응으로 진행을 해서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어야 되는 평형으로 이룰 건지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도 표시를 할 때 그 태가로를 쓰잖아요. 대가로. 얘는 몰수죠, 몰수예요. 그런데 얘를 일반적인 반응 A에 A에 B에 B에 C에 C에 D에 D 이렇게 A, B가 만나고 C, D가 생성이 되는데 소문자 A는 A, B는 개수라죠. 개수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K 또는 Q라고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쓸 수 있겠죠. 반응물분의 생성물. 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칠판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V 속도 반응 속도 V는 K분의 K의 A의 M승의 B의 N승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갖고 이쪽 반응을 하게 되면 속도는 K의 A의 A승의 B의 B승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역반응에 보면 어떻게 돼요? C의 C승에 D의 D승이 되겠죠. K가 있고. 그러면 그거의 비율을 볼게요. 결국은. 그러면 KK는 라지 K로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속도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1이 되겠죠? 오른쪽 왼쪽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결국은 라지 K도 이렇게 쓸 수 있고 Q도 이렇게 쓸 수 있죠. Q는 반응 지수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소문자 C 얘는 콘센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P가 나올 텐데 QC 그러면은 농도에 대한 얘기고 용액에서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응 지수 Q가 반응물에 대한 거와 생성물에 대한 비율인데 K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어요. K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상태에서 바라보겠다면은 라지 K로 쓰는 거고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거를 보게 되면은 QC로 쓰는 거예요. 수식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그리고 요 농도도 아까서 봤던 거죠. 근데 농도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반응이 시작이 되고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 상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K라고 쓸 수 있겠죠. K. 그런데 K가 결국은 Q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요 그래프 왼쪽으로 볼게요.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Q와 K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K를 정의를 할 때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의 속도 상수의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초기 상태에서 1번을 보게 되면 실험 1로 보면은 반응이 안 나와요.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게 생성물이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초반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위에가 빵이니까 당연히 0000 나오겠고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봤어요.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봤더니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만큼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얘가 비율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하고 개수까지 합쳐갖고 봤더니 10.4예요. 그렇다고 하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지금 K 값이 더 크죠. 그러면 Q랑 K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K 값이 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떻게 돼요? 반응물 쪽으로 더 반응이 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반응물을 안 넣고 생성물만 넣었어요. 반응 초기에. 그러면은 분모가 0.1이고 분자가 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되는 거죠. 무한대로 되고 반응에 도달을 하고 났더니 10.4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상태에서 Q랑 K랑 보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반대로 가겠죠. 반대로 갈 거고 반응 진척이 안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이 초기 상태고 평형현상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더 간다. 농도 보면은 여기 두 번째 거 보면은 여기 지금 0.0.1000이고 여기는 두 번째 거 보면 0.098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도가 감소하고 반응물 쪽으로 역반응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Q랑 K랑 비교하면 Q가 더 크잖아요. 무한대니까.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Q와 K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Q가 크냐 K가 크냐 또는 같으냐를 본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똑같은 걸 안 보여주네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Q와 K는 근본적으로 똑같은데 임의의 시간에서 보느냐, 임의의 시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평행 상태에서 도달해서 보느냐라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반응지수 QC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C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농도에 대한 거고 용액에 대한 거겠죠. 용액이라고 아니 물론 여기 예제에서는 기체에 대한 예제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뒤에서 이제 QP가 나올 텐데 KP도 나오고 P라고 하면 압력에 대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앞에서 예제 풀기 전에 설명하고 갈게요. 압력을 나타내는 게 기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반응 같은 경우 한 개의 분자가 두 개로 쪼개지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피에서 이 반응이 진행됐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분자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압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즉 압력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분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은 일정 부피니까 몰퍼리터잖아요. 그래서 농도를 계산을 하려면 부피를 재고 얘의 농도를 몰수를 재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몰수만 관측하면 되는데 몰수가 결국은 뭐예요? 압력이랑 관계 있는 거죠. PV는 nRT에 대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몰수는 압력에 대한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대괄호 갖춰져 있고 QC라고 했으니까 몰 농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페인의 기체의 연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응 지수 그리고 반응 평형상수를 나타나게 되면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이고 개수를 갖다가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QC는 N2O5의 2승에 NO2의 4승에 O2의 1승이 되는 거죠. 여기 앞에 개수 띄우고. 그런데 얘가 만약에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QC를 뭘로 쓸 수 있어요? K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것도 똑같죠? 뭐 반응이 이렇게 되고 반응물분의 생성물 쓰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똑같이 C3H5의 1승에 O2의 1승, 그 다음에 CO3의 3승, H2의 1승, 아니 4승이죠. 이 앞에. 그리고 이를 평행 상태에 도달했다면 K로 표시할 수 있겠죠. 예제의 전체 예제에 대해서 반응 지수를 쓰고 K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반응에서 보면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반응 속도로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개수를 지수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일 단계의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식을 보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단일 단계의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KC1, KC2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C는 농도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고 K는 평형상수고 1과 2는 원 스텝과 투 스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원 스텝과 투 스텝. 그리고 원 스텝과 투 스텝으로 나눠지니까 앞에 있는 거를 지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개수로 갖고 지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QC 만약에 이제 이걸 갖고 쓰는데 문제가 여기 또 하나 있죠. 위 반응 순서에 의한 토탈 QC는 1번 곱하기 2번이라는 얘기예요. 1번 곱하기 2번이 같다는 걸 증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KC를 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있죠. 두 반응은 같은 온도에서 되어져 있다. 즉 K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원래 전체 반응식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더해야 된다고 했죠? 전체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랬더니 요거 두 개 더하니까 NO2, NO2 없어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전체 반응식에 대한 QC는 여기에 반응물분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N2의 반응물분의 N2, O2의 제곱에 대한 것분의 NO2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1단계 1번 반응에 대해서는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의 반응 지수 쓰면은 반응물분의 생성물 쓸 수 있고 Q2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Q1과 Q2를 곱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NO2와 NO2 이거 못하네요. NO2 제곱인데 NO2와 NO2 제곱을 갖고 생략이 되고 나머지 뭐가 있어요? N2와 O2에 대한 제곱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요? 전체 반응식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게 전체 반응식의 반응 지수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으니까 결국은 QC가 Q1 곱하기 Q2가 되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의 QC는 K 값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에 대한 평형상수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Q와 K의 단위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 요 밑에 수식 볼게요. K와 Q의 다양한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에 것만 볼게요. A, B, B 더하기 C, C 더하기 D, D인데 QC를 보면은 A의 A승에 B의 B승에 C의 C승에 D의 D승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Q는 단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Q, K 할 때 단위 안 쓰잖아요. 그럼 단위를 왜 안 쓰냐 이거예요. 단위가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에다 농도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A와 B가 만나서 C와 D가 되는데 A와 B가 만나서 C와 D가 될 때는 누구만 반응해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가진 물질들만 분자나 또는 원자들 뭐 이온들만 반응을 해서 가겠죠. 즉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동도라고 해요. 활동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은 뭐냐면은 이 물질이 활성도를 다 가졌다고 해서 나누기 1몰로 한 거예요. 용액 같은 경우. 그러면은 여기 원래 A의 농도분에 나누기 1몰 그러면은
단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다른 책에 조금 고학년 책에 올라가면 이 해괄호가 넓은 큰 이렇게 개괄호로 바뀔 거예요. 지금은 일반화학 수준이고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해괄호를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1몰의 농도는 1.20몰 나누기 1.0이잖아요. 이 1.0이 왜 그러냐면은 활동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도의 기준은 1몰에 대한 기준이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활동도를 쓸 때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농도들은 다 묽은 상태잖아요. 묽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농도가 한 10몰 됐어요. 10몰. 10몰 됐으면은 여기 10몰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농도가 아주 진해지면 우리가 반응지수와 평형상수에 쓸 때 농도를 쓰고 개수를 갖고 지수로 만들어 갖고 쓰는 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활동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다 묽은 요객만 같다고 하고 묽은 요객의 농도는 활동도랑 같다는 의미에서 같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활동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용액 안에 우리가 A를 넣어주는데 얘가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주위에 A가 가까이 붙어 있었다고 하면은 얘랑 두 개가 인터랙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영향을 받겠죠. 그거를 우리가 묽은 용액에서 쓴다니까 무시하는 거고, 만약에 압력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기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0.53 atm 나누기 1 atm이라고 해서 그 단위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A와 B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게끔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역반응으로 볼게요. 그래서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해서 이렇게 표시됐어요. 근데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반대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수 취하면 되죠. 그래서 역수 취할 때는 어떻게 하냐? QC분의 1인데 QC분의 1은 이게 뒤집혀지겠죠. 뒤집혀지면서 Q'이라고 씁니다. Q'으로 쓰고, 만약에 얘가 N배였어요. 그래서 뭐 1, 2, 3, 4인데 얘가 2, 4, 6, 8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QC의 N승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해 돼요. 그리고 순차적인 평형에 대해서는 이건 아까 했었죠. 1스텝, 2스텝, 3스텝이면은 전체에 대한 평형상수 또는 반응지수는 각각에 대한 곱한 거가 같다는 거 아까 우리가 증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네요. 이제 정리된 게 나오는데, 기준 반응이 A에서 B라고 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단일 단계의 반응이라고 하면은 개수를 지수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속도는 뭐예요? V는 K의 A의 M승, B의 N승인데 1차 반응이니까 V는 K의 A의 1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A의 1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얘 자체의 그 평형상수 M자 K는 역반응분의 정반응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K의 비율을 나타내고 보니까 KK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속도가 똑같다고 보니까.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Q는 A분의 B가 되고, 얘를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Q와 K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 지금. 단지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표기해 줘야 돼요. 즉 Q는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의 비율이니까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밑에 평형이라고 안 쓰는데 오른쪽에는 평형이라고 써요. 또는 옆에 이제 두 줄 긋고 평형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는 뭐냐? A에서 B로 갔고 B에서 A로 갔다고 하면은 그럼 반대의 반응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B분의 A가 되겠고 얘도 뒤집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원래 앞에서 뭐라 했어요? Q 프라임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Q 프라임 A의 위의 반응의 역수라고 하면은 투 스텝이다. A가 C가 되고 C가 B가 된다. 그러면 A와 B는 이렇게 A분의 C, C분의 B라고 할 수 있고 전체 반응식은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는 Q1 곱하기 Q2고 토탈 Q가 된다고 했었고요. 이거 반응으로 보였고 전체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아니 전체를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는. 그리고 이것도 했었죠. 반응 개수에 n이 n개만큼 붙어 있다고 그러면 n승하면 된다 그랬고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반응물 중에 여기 A, B, C, D 중에서 고체가 섞여 있었다고 할게요. 고체에 섞여서 A랑 B랑 C랑 D랑 만났는데 중간에 용액, 고체, 용액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고체는 어떻게 하냐? 고체 활동도는 얼마예요? 고체 활동도는 그 자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순수한 고체 또는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로 잡아갖고 QA가 B가 돼버리는 거예요. A가 만약에 고체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A가 기준이. 이거는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제할 때 한번 더 다룰게요. 요거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잠깐 말로 설명을 했는데 QC 또는 KC는 용액에 대한 거랬죠. 용액이고 농도 텀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몰 퍼 리터를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체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끔 압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상기차의 상태 방식이 PV는 nRT인데 P에 대해서 놔두면은 P는 V분의 nRT고 그쵸? 그러면 요 V분의 M이 뭐예요? 몰 농도죠. 몰수 나누기 리터니까요.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V는 뭐예요? 상수가 되버리죠. R도 상수고 온도도 정해져 있죠. 즉 P와 M이 그 비례의 관계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R트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P가 알파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 비례에 대한 거. P와 M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식에 보면은 2개, 1개, 3개의 몰수가 2개로 되는 거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은 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QP 압력에 대한 거죠. 반응 지수인데 압력으로 나타내는 거. 요거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P의 제곱 얘는 P의 그러니까 NO의 압력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얘는 O2의 압력, 여기는 NO2의 압력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농도 텀은 어떻게 써요?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요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압력 대신에 그러니까 농도 대신에 압력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결국은 P라고 하면은 P면은 KP고 KC인데 KP와 KC가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농도래매요. 그러면은 여기 몰수 구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RT분의 P가 되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N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몰수의 변화예요. 몰수의 변화. 그래서 RT의 몰수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압력 평형상수라고 부르고, 압력 평형상수는 모든 성분이 평형상태의 분압으로 구해진 평형상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몰수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 같지 않고 몰수가 변하지 않아요. 걔는 KC랑 KP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압력이 변해요. 그러면은 기체상수랑 온도 고려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예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는데 석회석을 화력발전소에서 뜨거운 기체를 넣으면 CO가 되고 이 석회는 SO2를 흡수해서 이렇게 된대요. 지금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 석탄을 떼면은 얘가 많이 나왔어요. SO2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탈황 시설을 많이 가졌대요. 왜냐면 얘가 물에 녹으면은 산성비가 될 거 아니에요. H2SO4가 되니까 산성비를 내리는 주요 범인이라고 해서 이 반응을 많이 썼었대요. 지금은 그럴 시대는 지나갔죠. 뭐 조금 이렇게 그 경제 발전이 안 된 나라들은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어쨌든 흡수가 되면 석고가 되고 CO2의 압력이 단위로 표시된다. 다음 반응에 KC는 무엇인가 라고 됐어요. 근데 요 반응 볼게요. 요 반응 봤더니 CO3 여기 보면 S라고 쓰죠. 고체죠. 얘도 고체, 기체예요. 그러면 반응지수 또는 평형상수 KC나 KP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분에 요거 두 개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농도 말고 활동도를 써야 된다 그랬고, 고체의 경우, 순수한 고체의 경우, 순수한 액체의 경우에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1몰로 나누거나 1ATM 나누는데 고체의 경우 자기 자신으로 나누기 때문에 없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형상수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CO2가 된다는 거예요. CO2 그냥 하나. 그리고 KP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온도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KP는 뭐라냐면 KC의 RT의 델타 N이라고 했어요. 몰수 변화라고 했어요. 근데 몰수 변화 있어요? 몰수 변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떻게 됐어요? 여기 기체 있어요? 없죠? 여기는 한 개 생겼죠? 근데 델타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 빼야 되니까 몇 개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KC와 KP가 됐으니까 여기 아까 KP 주어졌죠? 그리고 0.08이 써야겠죠? 여기 단위 지금 제가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온도 켈빈 쓰셔야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했던 거 조금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반응 속도는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가 B로 되는 반응이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의 농도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를 뭐라 그랬어요? 농도 텀으로 바꿔서 쓰면은 V는 K의 A의 1승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A가 B로 변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평행 상태에 도달하다고 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서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농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요.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 K1과 K-1이 똑같아지는 상태를 평형상수 K로 얘기를 했었고, 임의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Q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Q와 대문자 K, 그러니까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K가 컸다 그리고 Q가 작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반응 쪽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러면은 평행 상태로 도달해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반응 지수가 더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평행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역반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지금 Q와 QC가 똑같아지는 점까지 지금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QC와 K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평행에 도달하면 QC가 왼쪽으로 가해서 똑같아진다고 하고 만약에 QC가 큰다면 얘가 작아져서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행상수와 QC를 비교함으로써 반응이 더 진척될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역반응으로 간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 어떤 실험에서 지금 아까 나왔죠? GG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가 되는 반응이고 어떻게 돼요? 가스가 되는 반응이고 몰수 변화 없죠. 몰수 변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텀이랑 똑같죠. 175도씨에서 단 다음에 평행 송투를 보인다. 그래서 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농도는 평행에 도달한 게 농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정반응에서 역반응으로 가고 역반응에서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다고 했지 농도가 다르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농도가 같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농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1에서 4번까지 실험 이 175도씨에서 실험을 하는데 불특정 시간에서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뭘로 쓰겠어요? QC로 쓸 수 있겠죠. QC. 그리고 A는 빨강, B는 파랑으로 했는데 단일 변화래요. 단일 변화고 만약에 반응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선 A가 빨강이고 B가 파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빨강이니까 A가 반응물이고 파랑이 생성물이 되는 거겠죠. 이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농도 주어졌으니까 평행상수 K는 아까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단 개수가 지수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얘가 단위 부피당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 몰수가 결국은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1번만 예를 들면은 빨간 게 2개고 파란 게 2개였어. 8개니까 2분의 4가 되겠죠. 2분의 4. 그러니까 여기는 QC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풀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2분의 4니까 2분의 8이니까 0.4네요. 이제 암산을 잘못해갖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QC는 A분의 B고 A에 아까 그 농도를 주어졌죠. 평행에 도달한 상태의 농도.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0.43이고 1번 같은 경우 빨강이 2개, 파랑이 8개였잖아요. 그래서 2분의 8이니까 0.4고 0.4예요? 0.4가 아니고 4죠. 4 맞네요. 4 맞는데 왜 이렇게 되나? 응? 0.43인가요 얘도? 아니죠. 여기도 지금 잘못했죠. 지금 아니네요. 이거 4네요. 4인데 5타네요. 5타. 그죠? 죄송해요. 이게 5타네요. 뭔가 잘못된가 봤더니 2분의 8이니까 당연히 4예요. 그리고 4랑 0.43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가 커요? 0.4가 크죠. 그러니까 KC와 QC로 비교하면은 QC가 더 크니까 반응은 정반응으로 가요, 역반응으로 가요? 당연히 반응은 정반응으로 갈 수 있겠죠. Q가 더 크니까 왼쪽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역반응으로 하겠죠. 자, 그리고 똑같다고 하면은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여기 똑같죠. 0.67, 0.43 이건 왼쪽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KC가 더 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반응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라는 게 지금 여기죠. Q랑 K랑 비교했는데 지금 앞에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 얘기.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QC가 4고 KC가 0.43이었나요? 0.43이니까 왼쪽이 더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역반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것도 오타였나요? 오타가 오늘 좀 많이 보이네요. 뭐 아래 첩자랑 그런 거랑.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응물이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봤더니 둘 다 기체이고 몰수를 봤더니 1몰이 2몰이 되네요. 압력의 변화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KC가 0.21이래요. 100도씨에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농도를 아예 줘줬네요. 그러니까 압력을 쓸 압력이 농도랑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농도를 줘버렸네요. 농도를 줘버렸고 이 반응이 평행에 도달했는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반응이 1차 반응이고 QC를 구했는데 KC랑 비교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QC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고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죠. 그렇죠? 단일 단계 반응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2.5고 우리가 KC를 주어졌잖아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의 농도에 대한 그 비교를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0.21이고 2.5니까 QC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고 두 개가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역반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르샤트레 법칙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힌트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요거 갖고 볼게요. 만약에 이거 갖고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임의의 시간에 농도를 추가로 넣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QC는 농도에 대한 텀이잖아요. 함수잖아요. 근데 내가 QC를 막 넣어줬어요. QC래. 밑에 있는 이 NO2를 막 넣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QC는 어떻게 됐어요? KC와 비슷해지겠죠? 즉 내가 농도를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데 QC와 KC를 보고 있는데 얘가 QC가 더 커져요. 그러면 역반응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농도 텀을 막 집어넣으면은 다시 정반응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앞에 반응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되겠죠.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응물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밑에 농도 텀이 높아지면서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여기에 근접하겠죠. 이거 정리를 한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일정하다는 게 우리가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일정하다는 게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도달하고 나서 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반응에서 역반응으로 가는 거와 역반응에서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형상수는 역반응과 정반응에 관한 비율이고, 그쵸? 비율이고 QC는 임의의 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평형에 도달을 하고 나면 QC와 KC는 똑같다 그랬죠.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평형상수 K를 보게 되면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봐야겠죠, 얘도. 그리고 평형상수의 계산은 뭐 주어진 자료에 Q를 대입해서 K를 계산할 수 있고 반응표를 이용해서 평형조성을 구하고 K를 계산할 수 있죠.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양을 계산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이게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결국은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 여러분들 쉽나요? 좀 어렵겠죠. 현장에서 이렇게 막 볼 때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화 과정을 거쳐요. 단순화 과정을 거치는데 뭐 농도가 변화가 없다. 단순화 과정을 거치는데 단순화 과정을 거칠 때에 무시하면 되는 정도가 있고 무시하면 안 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 무시하는 되는 정도로 우리가 과학자들끼리 5% 이내라고 본 거예요. 5% 이내로 본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거는 예전에 물어본 게 적은데 내가 정한 거와 실제 차이 나는 값이 5% 이라면 그래도 그냥 라고 했고 우리가 단순화 과정을 거치는데 단순화 과정을 거칠 때에 무시할 수 있는 종류가 5%다. 꼭 왜 5%, 왜 5예요? 그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5% 차이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업 쪽에서 우리가 5% 이상으로 더 설계를 하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혼합물에서 방향을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반응물과 혼합물 중에서 QC와 KC를 갖고 비교를 해서 역반응을 하는지 정반응으로 가는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시작할 때 QC와 KC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제가 나오네요. 예제가 한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정화에 대한 것들도 좀 나올 거예요. 산소의 탄화 과정에서 적은 양의 흑연 파우더를 넣으면 진공 속의 용기를 가하여 1080 켈빈에서 CO2 개치를 0.85 atm에 넣고 CO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 반응이죠. 그래서 CO2를 흑연을 넣고 환원시키는 거예요. CO2를 환원시키는 거죠. 얘로 주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CO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거 만들까요? 갑자기. 딴 얘기인데. 이게 CO가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되게 사람한테도 되게 독하고. 그런데 얘가 안정화지려면 CO2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철광석에 만약에 산화철이라고 해볼게요. 산화철에다가 얘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얘가 먹어갔죠. 순수한 금속을 얻을 때 얘를 많이 써요. CO. 어쨌든 KP를 계산하여라 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압력. 기체겠죠. 그리고 흑연이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활동도니까 0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요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굉장히 처음 나오는 표인데 얘로 계속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초기 농도에서 0.458을 가스를 넣었어요. 넣고 흑연은 짝대기가 있죠. 왜 짝대기가 있어요? 활동도니까 얘 무시하는 거죠. 찍. 왜냐하면은 K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반응물에서 농도 텀 안 쓰고 원래 뭐 써야 된다고 활동도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활동도에서 고체는 그 자신을 1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CO는 초반에 0이죠. 0이에요. 그러니까 0이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서 갔어요. 갔으면 어떻게 돼요? 1대2로 가는 거잖아요. 1대2. 그래서 마이너스 x만큼 사라지면은 플러스 2x만큼 생성이 되죠. 자, 평행에 다 도달을 했다고 할게요. 평행에 다 도달을 하면은 0.458 마이너스 x 2x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x 구할 수 있죠, 지금. 구할 수 있죠. 얘를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네요. 만약에 우리가
평형이 되고 나서 전체 압력 주어졌죠. 0.7757 나오고 CO2와 CO2의 평형의 압력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앞에서 요거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얘의 농도 두 개 합친 거 여기 합친 게 토탈 압력이라고 그랬죠. 토탈 압력이에요.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밑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x 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x. 그러면 x를 구했으면 이 x가 CO2의 반응이 끝나고 나서의 CO2의 압력이고 반응이 끝나고 나서 x 치고 난 다음에 빼면은 얘 남아있는 애의 압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냥 넣고 그러면 전체 압력에 대한 분압도 구할 수 있죠. 분압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QP도 구할 수 있죠. QP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반응물분의 생성물. 생성물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하나가 뽀개져 갖고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고 그대로 쓰면 2.25가 되겠죠. 2.25가 돼요. 아직 지금 단순화 과정은 안 나온 거죠. 예제 한번 볼게요. 또 아이오딘과 수소 분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연구자가 진공 상태에서 2리터 플라스크에서 HI 기체 2몰을 넣고 453도씨에서 반응을 일어나도록 했다.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평행에서 HI의 농도가 얘래요. 주어진 거죠. KC를 계산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KC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행 상태의 농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식을 먼저 세우고 반응식으로부터 우리가 x 구하고 x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초반에 농도가 집에 나오나? 여기 나오네요. 다 먼저 나와갖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농도가 0.1몰이라고 했죠. 여기 앞에 제일 처음에 2리터 안에 2몰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금은 대문자니까 몰수가 있죠. 몰수. 그래서 2몰 퍼 2리터니까 0.1몰이겠죠. 그리고 여기 또 오타네요. C가 아니라 C죠. C. 그리고 흑연이 아니죠. 지금 오타가 너무 많네요. 이거 H 아니 흑연이 아니라 H도 맞는데 이거 흑연이 아니라 H2인데 오타가 너무 많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보고 할게요. 자, 그럼 어쨌든 0.1이고 0.0이고 마이너스 2x와 x와 플러스 x가 되겠죠. 두 개가 하나씩 변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0.1몰에서 마이너스 x고 x가 된 다음에 얘를 반응이 끝난 다음에 농도가 0.78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반응 끝나고 나서 이 반응이 남아있는 애들이 이만큼이니까 0.100 마이너스 2x고 이 x 풀면 0.11몰이죠. 그리고 우리가 QC로 구하면은 요거 지금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HI의 제곱에 H2의 HI가 되겠고 여기 0.078 제곱분의 농도 지금 X니까 똑같이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0.02 KC로 되겠죠. 잠깐만요. 네. 한 번 더 칠해볼게요. 예제가 나오네요. 17.7 KC로부터 평형 농도를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메탄이죠. CH4가 다른 연료로 변하는 연구에서 한 과학자가 기체 상태에 메탄과 물을 1200켈빈에서 0.32 플라스크에 넣어 섞었다. 평형 상태에서 플라스크 안에서 CO 뭐 이렇게 주고 들어있다. 평형 상태에서 H2O는 얼마인가? 그리고 반응 KC는 0.2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그렇듯이 지금 플라스크에 용기 주어지고 몰수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롱도 구해야겠죠, 몰롱도.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몰롱도 다 구해야죠. 그래서 메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메탄, CO, 그 다음에 H2, 각각에 구해야 됐어요. H2 구해야죠. 얘도 구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오타네요. 여기 빠졌네. 오타가 많네. 자,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CH4, H2O, CO, H2 같아요. 부피 주었고 플라스크에 부피 주었고 몰수가 하면 메테인의 몰수는 0.13이 되겠고 CO의 몰수는 0.81몰이죠. 그러니까 H2예요. H2 여기 H2 H2 맞네요. H2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 자체의 그 K는 어떻게 돼요? K만 따지게 되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죠. 그런데 얘를 H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반응물 CH4분의 H2 분의 두 개 다 단일 반응이 1승이고 분모가 위로 올라가고 CO2, H2의 3승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H2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나머지 다 주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대가로로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폐가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지금 개가로로 써놨죠. 개가로 쓴 이유 뭐예요? 활동도로 쓰고 지금 몰롱도 안 쓰죠. 왜? 물곤용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자끼리의 또는 서로 반응물끼리의 인터랙션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활동도로 쓰니까 물곤용액이 똑같다고 본 거고 써갖고 단위 지금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0.53 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활동도로 쓰고 활동도로 썼는데 그 비율이 결국은 몰롱도랑 똑같으니까 다 써야 되는 거죠. 여기 폐가로고. 초기 농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 농도는 다 읽어보죠. 연료공학자들이 CO와 H2O에서 CO2와 H2로 반응 진척도를 이용해서 합성 연료 혼합물의 비율을 조절을 한다고 해요. 만약 CO 0.25몰과 H2O 0.25몰을 900켈빈 125 플라스크, 또 플라스크 나왔죠? 플라스크 나왔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몰롱도 구해야겠죠. 그리고 조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KC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지고 반응식 주어지고. 근데 여기서 앞에 거랑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할 때 제가 설명을 하나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여기 이 문제에서는 말로 주루주루 설명했잖아요. 말로 주루주루 설명했잖아요. 근데 말로 주루주루 설명한 거를 반응식을 쓰고 다음에 뭐예요? 개수 맞히셔야 돼요. 개수 맞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하다 까먹고 설명을 안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도 문제가 그렇지만 말로써 이렇게 주절주절 써놨다는 얘기는 말을 보고 반응식을 세우고 반응식을 세운 다음에 다시 개수를 맞히고 개수를 맞힌 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몰과 부피를 보고 몰농도로 바꿔야 되고 몰농도를 바꾼 걸 보고 QC와 KC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 비해서 앞에 거는 단순하고 지금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반응식을 세우고 그거에 개수를 맞추고 다시 개수를 지수로 쓰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갈 거예요.
오늘 아마 나갈 수 있을 나가지는 못하겠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갖고. 자, 어쨌든 반응식을 세우고 개수를 맞췄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초기 농도 CO와 H2O의 농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0.2몰이 되겠고, 똑같습니다. 요거 갖다가 반응물분의 생성물 되는 거죠. QC와 평행에 다 도달했다고 치면은 QC와 KC가 농도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다고 하고 0, 0이에요. 그리고 1대1로 반응이니까 마이너스 X가 더해진 만큼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X가 생기고 플러스 X가 생기겠죠. 개수가 1, 1이니까 다 더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 마이너스 X, 2.00 X, X, X인데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평행 반응식 보고 이 QC와 KC 만드셔야겠죠. 수식 만들어야 되고 이거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것도 제곱인데 이것도 못하네요. 자, 이 수식 봤는데 이 수식 볼 때 뭐 나와요? 갑자기 제곱 나왔죠. 제곱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이거 푸셔야겠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2.0이고 여기 KC 값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KC 값 주어졌잖아요. 요 값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KC 값 주어지고 여기 나왔는데 얘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길게요. 넘기고 그거 다 풀어 헤쳐갖고 X값 구했다고 칠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 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25인데 농도가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없죠? 플러스 값만 써야죠. 그죠? 그래서 X는 1.12도 되겠고, 그죠? 그래서 X는 요거 빼면은 다시 0.89가 나오고, CO도 0.89가 나오고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 농도도 1.11로 나오겠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죠? X 구했고, 요 앞에서 2-X에서 0.89 구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하면 17.9부터 단순한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 조금 마무리하기 전에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17장 하는데 16장에서 학습했던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밑바탕이 돼야지 17장에 초반에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론의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뭐 쭉 설명하고, 그쵸? 반응 속도에 영향 미치는 뭐 있었어요? 뭐 충돌 빈도, 온도, 물리적 형태, 그 다음에 촉매 이렇게 있었죠. 4개 있었죠. 그러고 나서 반응 속도를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속도 V는 A가 B로 가는 1차 반응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A에 대한 거고, M과 N은 실험에 의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실험에. 근데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면은 개수를 지수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 했었나요? 그러니까 K 갖고 우리가 아레니우스식 썼죠. 그래서 K는 A에 2에 마이너스 RT분의 2A라고 했었고, 속도 상수 자체는 온도에 변화되는 변수예요. 그런데 온도가 정해져 있다면 농도에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속도 상수 자체는 온도가 변하기도 하지만 EA가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 상수 커지고, EA가 낮아지면은 속도 상수 높아진다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에 대한 게 우리가 촉매라고 했고, 그리고 아레니우스식 넘어가서 17장 넘어오면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평형상수가 있어요. 평형상수. 그래서 평형상수 하기 전에 평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평형은 반응이 종결되고 나서
농도의 변화가 없는 동적 상태라 했어요. 그래서 동적 상태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시점을 평형이라고 얘기했고, 물론 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했죠. 농도는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형상수 속도상수 K, 정반응의 속도상수와 역반응의 속도상수를 비교를 했는데 두 개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라지 K로 평형상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보는 게 QC라고 했어요. 그래서 QC와 KC를 보고 만약에 KC가 더 컸다, QC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QC와 KC가 똑같아졌다.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한 거고, QC가 크고 KC가 작았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역반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뒤에 가면은 더 많이 나왔고요. 19장 가면은 막 계속 한번 보고 예제만 한 10개 막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QC 주고 농도 구해라. 또는 KC 주고 농도 구해라. 농도 주고 KC 주어라.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안 했지만 뒤에 가면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차 방정식을 풀기 싫어서 사람들이 조금 꾀를 쓴 게 단순화 과정을 거친다 그랬고, 그 단순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의 그 오차율을 5%로 잡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오차율을 꼭 해줘야 돼요. 단순화 과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내용이 다소 수학적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6장을 정확히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17장은 조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그 수식 이어갖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